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제가 최근에 나의 인생책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사실 나에게 딱 맞는 좋은 책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책을 만나게 되면 책을 술술 읽게 되기도 하고요. 독서를 계속하는 게 쉬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에게 좋은 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생책 하면 내 인생의 책이잖아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책이랑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도움을 준 책, 즉 나에게 의미가 있는 책을 말합니다. 이런 책을 많이 만날수록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겠죠. 저는 나에게 좋은 책에는 두 가지 범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나다운 책인데요. 내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책, 그리고 내 마음을 대변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런 책을 만나면 마음에 크게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마치 내가 했던 생각을 누군가가 말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 외롭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내 속에 어떤 생각이나 철학이 있었어도 그거를 우리가 말로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글을 잘 쓰는 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모르게 힐링이 되곤 합니다. 이런 책을 만나면 나도 모르는 나를 발견할 수 있고요.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자아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공감해서 참 위로가 됐던 책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은 아무튼 피아노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좋아해서 제목을 보고 골랐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런 생각을 나만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깊이 공감하면서 읽었고요.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그냥 나도 모르게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걸 다시 한번 반추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제가 또 읽으면서 와, 이 사람들은 내 영혼의 짝이다 라고 생각했던 책들이 좀 있어요. 버틀란드 러셀의 이 에세이를 제가 좀 읽으면서 와, 이거 나랑 너무 비슷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고요.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는 문유석 작가님의 이런 책을 제가 읽으면서 와, 막 속이 막 시원하고 마치 내 생각을 대변해 주는 것 같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책을 읽으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좀 힘들고 지쳤을 때 큰 위로가 되는 책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범주의 책들은 나를 깨주는 책입니다. 나를 각성시켜주는 책들인데요. 내가 평소에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을 건드려 준다든지 완전히 다른 각도와 시각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책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범주의 친구들이 나의 친구 같은 책들이었다면 이 두 번째 범주의 책들은 나의 스승과 같은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을 통해서 나는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되고요. 나만의 철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에게 이런 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쇼펜하우어 책이었는데요. 젊었을 때 이 책을 읽고 좀 충격을 받았었고요. 막 각성되는 그런 기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그리스인 조르바인데요. 이 책을 읽고도 마치 새로운 세상을 연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저 스스로가 이 책에 등장하는 화자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왜 화자가 그리스인 조르바에 푹 빠졌는지를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그런 책이어서 이 책도 두 번째 범주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러 번 이야기했던 이기적 유전자인데요. 역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주고 뒤집어줬던 그런 책입니다. 나다운 책과 나를 깨주는 책은 둘 다 나의 성장에 꼭 필요합니다. 둘 다 나에게 영감을 주는 책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조금 철학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나다운 책은 아에 해당하고 나를 깨주는 책은 비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변증법적으로 나 스스로를 성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에게 좋은 책을 어떻게 찾으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좋은 책을 고르는 단계로 첫 번째 입문 단계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마중물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마중물만 넣으면 그 뒤에 책을 고르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읽어봐야 나만의 철학이나 취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취향과 철학이 생기면 그 다음은 계속해서 책을 골라서 쉽게 읽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마중물 단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직접 찾아보고 탐문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오프라인으로 찾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서점이나 도서관에 직접 가보는 거예요. 이 책 저 책을 쭉 훑어보면서 재미있어 보이는 책을 꼽아봅니다.
봅니다. 그리고 속에 안쪽에 목차를 한번 찾아보는데요. 목차를 보면 책의 얼개를 보통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앞뒤 표지를 살펴보면 그 책에서 가장 괜찮은 문장이나 좀 뭔가 대표할 만한 문구들이 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읽어보면서 아, 이거 내 취향에 맞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골라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서점을 자주 방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평상시에 알라딘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자주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보다 보면 끌리는 책들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좀 골라봐도 괜찮고요.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저는 베스트셀러를 별로 읽는 편은 아니고요. 스테디셀러를 좀 더 좋아합니다. 사실은 베스트셀러는 좀 출판사가 기획으로 만든 것도 많고 또 워낙에 상업적인 목적도 좀 많이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선입견도 좀 있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또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를 차지한 책들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베스트셀러라는 건 많은 분들이 읽을 만하다는 내용이 되기도 하니까요. 입문자분들은 베스트셀러를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같은 베스트셀러 목록이라고 해도 그걸 좀 분야별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를 너무 1위부터 10위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막 100위까지 쭉 한번 살펴볼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과학 분야의 베스트셀러를 1위부터 몇십 위까지 쭉 살펴보다 보면 그 속에서 한번 들어봤던 읽어보고 싶었던 책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회과학 쪽의 베스트셀러를 한 100가지를 쭉 훑어보는데요. 그냥 시간 날 때 취미 삼아서 이렇게 훑어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문학을 잘 읽는 편은 아니어서요. 제가 좋아하는 분야의 베스트셀러를 좀 많이 살펴보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 요즘 어떤 게 트렌드인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에 들어있는 책들은 대부분 스테디셀러니까요. 좀 더 믿을 만한 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보신 분들이 어떤 평을 남겨놓는지도 또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학생 백과사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학 백과사전을 저는 그냥 취미 삼아 읽곤 했었어요. 그 속에 보면 여러 가지 책들이 제목과 지은이 그리고 아주 간단한 줄거리 이런 것들이 그냥 리스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제가 이런 걸 좀 찾아보고 싶은데 요새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읽지 않았던 수많은 문학 작품들의 제목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책들, 고전의 책들의 제목과 지은이 정도만 아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저의 학생들에게 좀 좋은 책의 제목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데 취지가 있었습니다. 이걸 알기만 해도 언젠가는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책이 있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책들의 리스트를 많이 접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추천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상을 받은 책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아동도서라면 미국의 칼데코상이나 뉴베리상과 같은 권위 있는 상을 받은 책들도 신뢰할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장이 크지는 않은데요. 문학동네라던가 창비출판사에서 상을 받은 책들을 좀 보니까 검증된 좋은 책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권위 있는 상을 받은 책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책을 추천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서로 책을 추천해주게 많이 하는데요. 친구가 추천해주면 좀 더 독서 의욕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분에게 책 추천받는 거 정말 좋아하고요. 저도 추천하는 거를 정말 좋아해서 그래서 지금도 유튜버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취향이 비슷한 책을 소개하는 유튜버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소식이 좀 빠른 사람이 아니어서요. 최근에 김영하 작가님이 김영하 북클럽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김영하 작가님이 추천하는 책들 제가 이렇게 좀 봤는데 와, 읽어보고 싶은 책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책을 추천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책을 추천해주는 책에서도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책 제가 좋아했던 책인데요. 박웅현 님이 쓰신 책은 도끼다. 이거 두 번째 책도 제가 읽었는데요. 이 책은 말 그대로 이분이 읽으신 책을 추천해 주시는 책인데요. 와, 저 정말 이분이 추천해 주신 책 많이 읽었는데 다 너무 좋았거든요. 이렇게 나에게 좀 취향이 맞는 책을 추천해 주시는 분을 만나면 정말 부자가 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책 속의 책을 찾아보는 것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글 쓰는 방법에 대한 책이기는 한데 안쪽에 보면 네 번째 챕터에 전략적 독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천해주는 책들도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의 인생 책이 이 속에 정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 취향과 맞는 책들이 많겠구나 싶어서 좀 더 도움을 받았던 리스트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책을 찾아서 읽다 보면 이제 나만의 취향이나 철학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내가 이런 분야의 책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런 게 취향이구나 라는 나만의 독특한 색깔이 생기시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실상 책을 어떻게 고를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됩니다. 이제는 내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독서를 계속 하시게 될 테니까요. 먼저 마중물을 한번 넣어놓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펌프질이 신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좋아하는 작가가 생기시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작가의 책을 계속해서 읽게 되거나 또는 그 작가가 추천한 사람이라던가 그 작가와 비슷한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점점점 나의 범주를 넓히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도적으로 나의 취향을 가지고 책을 고르시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만의 개성이 살아있는 그리고 색깔이 있는 철학을 가지게 되신 그런 지적인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 들어서선 조심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취향이 생기면 너무 한 곳으로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분야의 책만 읽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나의 생각이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못하고 굳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또 다른 책들, 또 다른 관점의 책들을 찾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생각과 잘 맞는 책도 좋지만 내 생각을 한번 이렇게 깨줄 수 있는 책이 정말 인생책이 되기도 하거든요. 나의 성장이란 바로 그런 책을 읽을 때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좋은 책은 어떤 건지, 그리고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짧은 저의 소견을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